중국이 부양책과 함께 급등을 하고 있죠. 오늘은 여기에 따른 수혜주 정밀 분석을 할 겁니다.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부양책을 냈길래 상해 종합지수가 20% 이상 급등을 했느냐? 보게 되면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도 부양하겠다. 이건 과거에도 계속했던 겁니다. 이거보다는 주가 급등의 요인은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봅니다. 이 정책을 보면 인민은행이 기존 금융기관에 5천억 위안 대출을 하고 이건 주식만 매수하라. 그리고 3천억 위안 자사주 매집 독려를 하겠다. 상장사에게 총 8천억 위안입니다. 이 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50조. 150조를 주식시장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투입입니다. 주가가 안 움직이면 또 투입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에 돈을 직접 투입한 건 중국이 처음이 아니고 일본이 처음입니다. 일본 어떻게 투입을 했느냐 짧게 한번 보면 일본이 2013년부터 보게 되면 중앙은행이 아예 주식 ETF를 직접 매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주식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했다. 보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돈을 투입을 하고 있죠. 이 돈이 37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0조 투입을 했다.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하니까 일본 종합지수도 급등을 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 종합지수 니케이 월봉 차트입니다. 보면 돈을 투입하기 시작하고부터 급등을 했고요. 물론 이때부터 아베노믹스로 시중에 엔화를 푼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초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정책이 나오면 무조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느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바로 주식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타깝지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검투세로 주식시장을 키우기보다는 발목을 잡고 있지요. 그리고 뭐 별 도움을 안 되는 밸류 프로젝트 별 도움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주식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 일본, 중국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하고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9월 수출입 현황입니다. 9월 수출입 현황을 보게 되면 9월 수출이 역대 9월 중에 1위입니다. 엄청나게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중국 수출이 최고 많습니다. 작년 9월에 비해서 6.3% 증가를 했고 7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미국 수출은 역대 1위고요. 이처럼 미국, 중국 수출이 많기 때문에 중국 부양은 우리에게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전통적으로 중국이 부양이 되면 산업주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 수출이 약했습니다. 보면 이번 9월 수출도 보면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이 작년 9월보다 오히려 수출이 줄었고 철강도 작년 9월보다 3.9% 오히려 수출이 줄었습니다. 이런 쪽이 중국이 부양이 되면서 수출이 증가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거다. 즉 산업재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직접적인 수혜주는 뭘 보고 판단을 했습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상승을 한 종목, 이런 종목들이 향후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예외로 보입니다. 이번 중국 부양책으로 가장 먼저 상승을 한 것은 화장품주와 화학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기 반등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화장품을 보게 되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스 이런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종목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 중국 매출 비중이 25% 이상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중국이 소비가 적어서 소비가 둔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 토종 화장품 업체들이 시장 장악을 하고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책을 한다고 해서 이런 산업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중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 업체는 접근을 자제를 해야 되고요. 화장품 업체 중에서는 지금은 북미 비중을 높은 업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이번 중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 업체 반등은 단기로 끝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반등이 나온 것은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를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 성원산업, 국도화학, 대한유화 이런 애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이들도 추세 상승으로 가기는 어렵다. 판단 보류다. 왜? 화장품 업황이 좋은 건 화학주 화학 업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화학 업황 한번 일단 호재가 나온 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화학 업황의 호재는 에틸렌 가격이 증가하고 나프타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스프레드 이걸 마진이라고 합니다. 마진이 증가를 했다. 이건 호재입니다. 하지만 마진 증가가 이제 제품을 만들면 본전 정도 되는 마진 증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느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에틸렌 만드는 공장을 중국이 계속 증가하면서 에틸렌 생산이 늘어나면서 에틸렌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공장 증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생산량을 추이를 나타내는데 중국이 미국도 따라잡고 가장 강하고 이게 2026년까지 계속해서 생산이 늘어납니다.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에 밀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업황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업황이 어려워지고요. 향후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요한 화학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도 있습니다.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 한번 보게 되면 일단 화학 쪽 뉴스를 보게 되면 요거는 9월 24일 나온 거고요. 중국 저성장에 중국 정설 부담 이런 얘기로 화학이 장기 성장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따라 롯데케미칼 등 화학업체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 트리거가 충족됐다. 신용등급 하향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학주에 관심을 가진다. 중기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번 반등으로 그래도 화학주가 좀 관심을 단기적으로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항상 제가 2분기 실적이 끝나면 업종별로 실적 정리를 하잖아요. 화학주도 물론 정리를 했습니다. 화학주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학업종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먼저 대형 화학주입니다. 대형 화학주 2분기 당기순이익을 보면 다 더하면 적자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렇게 적자인데 화학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고 롯데케미칼 이번에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작년에 이어서 적자폭이 증가가 됐다. 즉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소형 시가총액 1조 미만 화학주 중에 반등을 보인 게 대한유화라든가 성원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인데 요중에 실적으로 본다면 성원산업이 가장 유리하다. 작년에 비해서 한 25% 증가를 했지만 시가총액 3천억인데 2분기 영업이익이 164억, PER로 따지면 한 5배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다. 따라서 화학주 중에서는 단기 반등을 노리신다면 성원산업 정도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아직 관심을 가지기는 어렵다. 업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관심을 접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성원화학 차트를 한번 볼게요. 성원산업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 차트로 볼게요. 보게 되면 중국 부양책이 나오고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하락을 하면서 역배열이다. 바로 가기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밀리고 이럴 때 관심을 가지고 반등을 한 번 더 노린다.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화학주는 추세 상승을 노리는 게 아니고 요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화학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철강주입니다. 산업재 중에서는 철강주가 중기적으로는 가장 수혜를 받을 거다 판단을 되기 때문에 철강주에, 물론 중국이 철강을 많이 생산해서 막 밀어내기를 하면서 화학업황처럼 철강업황도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화학업황은 여러분 2026년까지 공장을 계속 짓고 어려워지지만 철강은 환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상하이 선물거래소 철강 가격인데 올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철강 가격 하락을 하니까 기업들 마진이 약해지면서 어려웠죠. 그런데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뭐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요? 한번 보게 되면 뉴스 한번 볼게요. 철강 쪽에 중요한 뉴스 보게 되면 철강 뉴스입니다. 보게 되면 중국도 지금 철강이 넘쳐나서 어려운데 이제 신규 제철소 만드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규 제철소를 먼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강 생산은 더 이상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철강 가격은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이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철강, 중국만 부양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양을 하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산업재인 철강 가격이 상승하고 철강주는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이 철강 가격이 가장 낮은 위치, 저점이 아닐까. 항상 대형주는 여러분, 업황이 가장 어려울 때 밀짚 모자는 언제 살아있습니까?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처럼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 철강 매수 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철강이 얼마나 어려운지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2분기 제가 실적 통계를 냈습니다. 철강업체 실적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먼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철강 가격 하락에 따라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풍산 통계를 내며 50%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철강 가격 하락. 그렇지만 이제 철강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다 철강 중에 2차전지, 원자재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 탑픽으로 중기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철강 산업도 바닥을 찍고 반등.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원자재 가격도 반등. 여기에 따라 수혜를 기대한다. 따라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매수하고 중기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 중소형주, 철강주, 중소형주도 다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일단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2% 거의 똑같습니다. 대형주는 감소를 했는데 중소형주는 잘 버텼다. 중소형주 PER 기준으로 보면 한 6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철강 가격이 반등을 한다. 기회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중소형 철강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오로지 실적으로만 본다면 요 중에서 가장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한 것은 현대 BNG 스틸입니다. 보면 작년 2분기에 93억 적자에서 올해 2분기 190억 확 흑자로 바뀌었고 PER로 보면 3배 정도로 가장 저평가돼 있으니까 실적으로 본다면 현대 BNG 스틸이 가장 저평가됐다.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중소형 철강주 중기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중소형주나 테마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까? 중소형주 철강주 매매하시는 중소형주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 이희경 경제TV에 오셔서 중소형주나 테마주들이 10배 상승, 30배 상승, 크게 상승하는 기법 다 공개를 하고 계좌 적용까지 공개가 돼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공부를 하시고 앞에 영상 하나라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나는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올해부터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 가입비는 한 달에 18,000원, 크게 부담이 안 된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채널 회원님들에게는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 핵심 기법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핵심 기법 정말 중요하고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회비는 충분히 뽑는다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채널 회원 가입은 다른 게 아니고 경제 채널에서 가입돼 있죠. 이거 클릭을 하시면 가입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국 부양책 수혜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 늘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뿡뿡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